네, 세 분 발표 내용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굉장히 중요한 많은 인사이트를 저희에게 주신 것 같고요. 지금 줌과 유튜브를 통해서 상당히 열띤 질문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먼저 발표 순서대로 유현주 교수님께 올라온 질문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김세호 선생님, 마지막으로 김호원 교수님 순서대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줌을 통해서 전남대학교 교육혁신본부의 이현명 선생님께서 유현주 교수님께 질문을 주셨습니다. AI 교과 융합교육의 방향과 쟁점에 대한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발표 내용 중에 대부분 초중등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 주제는 발표해 주셨는데, 이현명 선생님께서 이제 대학에 계시다 보니까 대학에서 AI 융합 교육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대학에서 학문적 경계를 넘어서 통합적인 관점에서 융합 교육을 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특히 대학 교원들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고, 대학에서의 융합이란 어떤 쟁점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우리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이제 내용과 좀 연결은 되어 있지만 딱 맞는 주제는 아니긴 한데요. 그래도 교수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실 수 있을지 부탁드립니다. 네, 예, 제가 대학 교육을 많이 고민을 하더라도 이제 사범대의 예비교사 교육 중심으로만 고민을 해봤었는데, 사실 이제 제가 발표하면서 말씀드린 융합의 여러 유형에서 약간 시사점이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유적 융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융합이 되는 여러 가지 분야들을 골고루 이렇게 좀 놓치지 않고 이제 각 분야의 어떤 목표를 같이 달성하는 그런 측면, 그리고 이제 연계적이라는 거는 주제 중심이니까 이 같이 합쳐질 수 있는 주제의 발굴 이런 게 이제 좀 중요할 거고, 그리고 조직적이라는 거는 역량 목표를 중심으로 어떤 조직화가 되어야 된다는 측면이고, 통합적인 거는 이제 이게 완전히 통합적인 어떤 에어리어가 정착될 필요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이 대학 교육에서 융합을 시도를 할 때 이게 명확하게 갈 길이 보여져야 되니까 사실은 이 통합적인 에어리어가 목표로서 확실하게 있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자연어 처리다 이런 분야는 이제 언어와 인공지능의 통합적인 영역이니까, 그게 사실은 언어 쪽 전공을 가진 학생들이 진로로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종착역이니까, 그거를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면서 필요한 이제 교육이 거기에 맞춰져서 이렇게 가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깨작깨작 이것저것 조금 시도해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궁극적으로는 인공지능과 언어 처리의 어떤 종합적인 어떤 이런 정립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 분야로 갈 수 있는 어떤 중간 단계로서의 융합을 이제 수행하는 중이다. 이런 접근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역량 목표 중에 생각을 해보면 역량 목표가 AI와의 융합으로서 조금 이렇게 명확해질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AI, 제가 막 금방 생각해낸 것들이 있지만 응용 창의성 이런 말이라든지 데이터 소양, 데이터 감각 이런 AI에 구체화되면서도 좀 이렇게 넓게 볼 수 있는 역량 목표가 확실히 필요한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제 분야 자체가 융합적이기 때문에 협동과정에 이제 겸임 교수로도 있으면서 협동과정 운영을 좀 살펴보면, 이제 생물정보 협동과정 같은 경우에는 생물학 기반의 친구들과 그다음에 수학이나 통계 기반의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수업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백그라운드가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게 백그라운드가 다른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뭘 한다는 요
게 만들어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출발점이 다른 사람들이 어떤 똑같은 인간이 되도록 만들어야지 이런 것보다는 백그라운드가 다른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뭘 한다.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협력적인 문제 해결이 사실 목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모아서 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나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이 정체성을 그 이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내 정체성이 나는 융합적인 전공 혹은 뭐 그걸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즉석에서 갑자기 질문 드리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인데요. 네, 너무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문이 많아가지고요. 네, 네. 여러 개의 질문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전북대 소속의 조현승 선생님께서 유현주 교수님께 질문을 드렸는데요. 조현승 선생님은 현재 고등학교 생명과학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중학교에 자유학기제나 자유학년제 운영되고 있어서 AI에 대해서 많은 혁신적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정보교과를 제외하고는 다른 교과에서 AI를 융합한 교육을 실제로 진행하기에 여러 한계가 있다. 뭐 다 아시는 교과목의 진도나 수능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AI 융합 교육에서 정보교과가 아닌 다른 교과목들이 고등학교 수업에서 AI를 융합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이 개발되고 있는지가 궁금하다. 또한 이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AI 융합교육 과정의 개발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역량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간략하게 이제 저도 뭐 교육과정 개편의 일부 관여를 하고 있어서 저도 약간 말씀드리면, 교육과정 내에서 현재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그 자체에서 융합교육을 교육과정에 넣지는 못하는 게 원래 교육과정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자체적으로는 일부 반영은 되겠지만 중점적으로 AI 융합교육을 이제 교육과정에 담지는 못하는데, 실제로 뭐 아직 확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가 좀 강조하는 거는 조금 여유의 공간들을 교육과정에 넣어주시면 현장에서 융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너무 꽉 찬 교육과정이 아니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는 제시하고 있는데, 일단 교육과정은 워낙 뭐 잘 아시겠지만 교과 간에 첨예하기 때문에 내용을 뺀다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려움은 조금 있긴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런 제도적인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조현승 선생님 말씀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유현주 교수님 또 추가적으로 코멘트 해주실 부분 있으시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공지능 수학이 있는 상태고, 이건 이제 융합 선택이라는 그 고교 학점제를 그 염두로 둔 진로 선택이나 융합 선택이라는 카테고리로 이제 넣을 것 같다라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빅데이터 수학이나 이런 관련 과목을 이제 더 추가해 보려는 노력을 이제 할 것 같은데, 고교 학점제 때문에 아무래도 다양한 교과에서 비슷한 시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근데 생각보다는 엄청 다양한 과목을 만들지는 못한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정진 교수님 말씀대로 일단 운영을 그렇게 교과를 만든다고 해서 가르치실 분들이 다 충분한 건 아니니까 또 이제 작은 규모로 시작을 하는 느낌이 들고는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 교과에서는 좀 더 그래도 그 고교 학점제 활용 과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은 방과후 활동이나 동아리 등에서 시도를 하시는 수준도 많이 있기는 한데, 이제 점차 고교 학점제 때문에 그게 좀 많이 확산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교육대학원의 영어교육을 전공하신 윤수진 선생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유현주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고, 교과별로 AIX 역량 세분화와 이에 관한 교사의 전문성 확보에 깊이 공감을 표시해 주셨고요. 관련해서 영어 교육과 관련해서 AI 융합 교육의 예시나 수업 설계 모형에서 사용할 수 있는 AI 프로그램이 있으면 소개를 부탁드린다고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교과서를 생각했을 때 영어는 이제 AI 기술을 활용한 그 수업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활발한 편입니다. 뭐 인공지능 스피커라든지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활용 수업의 논의가 좀 더 많은 편인데 융합 수업 얘기는 언어에 관한 얘기는 이제 국어에서 좀 주로 다루는 편이라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자동 번역, 통역 이런 것과 관련된 기술이 조금 내용적으로도 영어 교과에 연결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역과 번역에 인공지능이 이제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하면서 영어와 국어의 그 통역 번역에 관련된 내용을 좀 다루면 영어 교육의 목표가 또 동시에 좀 다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어 네, 강사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 감사합니다. 정도입니다. 네. 네, 교육부에서 개발한 EBS의 AI 팽토, 이게 이제 초등학교에서 영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EBS와 함께 만든 프로그램 중에 하나고요. 아까 유현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중등에서도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말씀하신 번역기나 스피커를 활용한 그 모형들은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이화여대 재학 중이신 물리교과의 이지혜 선생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유현주 교수님께 질문이 AI 교과 융합교육에 필요한 교사 역량에 관심이 많이 있는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포함해서 AI 교과 융합교육을 실시할 교사가 갖춰야 할 역량을 정의하는데 참고하신 자료나 어떤 기준 같은 것이 있으시면 좀 소개를 부탁드린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역량을 정의하는데 역량 자체에 참고한 거는 교육과정이 전부입니다. 사실은 인공지능 기초나 각 교과의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들을 참조를 한 게 이제 전부인 것 같고 뭐 데이터와 관련된 내용들은 뭐 제가 이제 통계 교육에 관련된 연구를 좀 하고 있어서 데이터에 관련된 거는 조금 참고한 것들이 있지만 뭐 엄청 많기 때문에 딱 참고 문헌 기준을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사실 교육과정에 굉장히 좋은 말들이 많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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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실 너무 제너럴하게 보여서 네. 참고를 많이 안 하고 있지만, 네. 네. 지금 질문 주신 내용 중에 일반적인 교사의 역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 융합교육과 관련해서는 보통 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포함해서 스팀과 관련해서 필요한 교사의 역량 이런 것들은 이제 국제기구도 연구를 하고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또 관련 자료가 많이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스팀 교육이나 교사의 역량을 가지고 검색을 하시면 연구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우석대학교에 또 우리 AI 전공 운영하고 계시는 전공 주임이신 최승영 교수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AI 융합교육 관련해서 고민하신 부분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최승영 교수님도 유사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이선복 교수님 포함해서 AI 융합교육을 운영하시는 교수님들은 전부 고민하고 계신 그 주제를 오늘 발표를 해주셔서 저도 깊이 공감을 했는데요. 최승영 교수님 질문은 일반 교과에서 AI 융합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AI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데 AI에 관련된 교육을 받지 않은 교사들의 경우 AI 융합을 매우 어렵게 느낄 수 있어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반 교과에서 AI 융합 교육을 할 때 AI 자체에 대한 어떤 지식과 기술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융합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고민, 다들 하고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네, 다 공감을 하는 그런 측면인데, 사실 이제 융합교육을 그러면 이제 교과의 교사 중에 누가 할 수 있느냐, 뭐 다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들과도 좀 연관이 되고, 모두에게 소양을 갖춰줘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두 가지 측면이 생각이 되는 게 일단은 각 교과별로 AI 융합 교육을 어떤 교사들이 할 것이냐를 이제 정체성 문제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뭐 선발이라든지 선택을 해서 당신이 나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선택하신 분들은 이제 거기에 맞는 네이밍이 가고 그리고 그 분들이 이제 활동하실 수 있는 뭐 과목과 이런 영역이 좀 명확해지면 교사분들도 내가 지금 이거를 소양을 갖춰야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 이런 혼란이 좀 줄어들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교과에서 AI 소양을 수준을 굉장히 높게 갖추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되는 게 너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를 이제 좀 같이 접근하는, 그러니까 모든 교육의 목표가 한 개인을 어떤 슈퍼 교사로 길러내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모델 속에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이 오늘 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이현주 교수님께 좀 감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AI 융합교육 전공을 하고 계시는 초등학교에 계시다는 광주교대에 계시네요. 광주교대에 재학하고 계시는 송명희 선생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AI 교과 융합 수업 설계, AI와 AI 교과 융합 교육의 교사의 역량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다고 하고요. 박사 논문 주제를 고민하다가 과학교육과 AI를 연계시킨 AI 교과 융합 수업 설계를 해보고 싶은데 AI 지식의 한계를 느껴서 AI를 배우려고 다시 입학을 하셨다고 쓰셨는데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질문을 여기까지만 하셔서 질문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송민현 선생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부분이다라고 하신 것 같고요.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뭐 저희 센터나 유현주 교수님 학교 이메일로도 질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받은 것은 여기까지 본인 소개까지만 해주신 걸 받아가지고 네 이렇게까지가 현재 받은 유현주 교수님께 대한 질문을 전체 리뷰를 해봤습니다. 유현주 교수님 발표도 감사드리고 질의응답도 감사드린 혹시 또 질문이 추가될지 모르니까요. 네, 일단은 순서를 다음 김세호 선생님께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호 선생님께도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현장에서 적용하신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먼저 구미중학교의 우병식 선생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세 가지로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근데 일부는 또 김세현 선생님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현재 지금 그 줌과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서 혹시라도 이 중에서 답변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그 육성으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일선학교의 내용이 조금 달라되죠. 그럼요. 예, 이제 아까 적다 보니까 얘기하는 말씀을 거 편하게 네. 남는 건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유튜브에 공개돼서 남는 거니까요. 지금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네. 드리겠습니다. 일선 학교의 현실적인 딜레마로 정보, 인공지능을 포함해서 정보교육은 교육과정 편성에 A 교과를 높이면 B 교과는 줄어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로섬 이제 상황인 거죠. 이에 따라서 교원 조직의 변화도 뒤따르게 된다. 정보교육도 보통교육과 수월성 교육의 병행이 필요할 것 같다. 일부 중학교에서 음악 중점학교를 운영하듯이 정보 중점학교를 운영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현장 교사로서 강의가 너무 좋았다, 감사드린다라고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음악 중점학교처럼 정보 중점학교를 운영하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해주셨는데 김세현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중점 중학교에 있으면 좋죠. 뭐 여기에서 뭐 아니다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중점이 되어서 약간 옛날로 얘기하면 이과적인 중학교를 하나 좀 만들어서 수학 교과라든지 과학 교과 융합할 수 있는
교과로 해서 정보가 같이 나갈 수 있게끔 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보 교과가 좀 애매한 게 있는데요. A에도 붙고 B에도 붙는 그 특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학과도 접목이 되고 과학과도 접목이 되고 모든 게 접목이 되면 음악과도 접목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과의 특성을 해서 시도 교육청별로 하나 정도는 지정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 뭐냐면 여기에서 시범학교를 만드는데 만약에 시범학교를 만들었으면 제발 좀 뭐가 있으면 다 좋다고만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어느 결과는 안 좋다는 것도 같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는 건지를 실제로 하는 게 저는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범학교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 네, 제 결론입니다. 인천에서는 일반고에서 소프트웨어 중점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계획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주셨네요. 인천은 이미 아, 고등학교에서 예. 시작한다고 하고요. AI 소문학교가 네네네. 있습니다. 네, 네네네. 위학교가 있고요. 예. 예일고등학교가 운영한다고 하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요 부분은 이제 강조점은 이제 중학교의 경우에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시도에 하나가 생긴다면 원하는 학생과 또 원치 않는 학생이 있을 텐데 현재 예. 이제 배정하는 상황의 어떤 이런 구조와 좀 연결돼서 조금 더 섬세하게 설계하면 훨씬 더 운영이 잘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혹시 오늘 교육부나 교육청 관계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걸 설계하실 때 정말 원하는 학생들이 좀 갈 수 있는 접근성의 문제나 아니면 제도적인 어떤 보완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한 가지만 듭니다. 더 드려도 되나요? 예, 네. 예.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 초등학교는 사립학교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요. 그다음에 중학교는 없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생깁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이 되게 애매한 과정이거든요, 보면요. 그러니까 요것도 한번 정도 사립학교는 아니어도 공립학교에서 아까 선도학교 같은 경우를 만들어서 자기가 사는 지역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학생들이 배우고 싶음이 있는 학생들이 그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제도적으로는 이제 특성화 중학교라고 해서 네. 현재는 이제 예술 계열이랑 또 이제 외국어 계열의 국제 중학교, 그다음에 네. 체육 중학교 등이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논의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논의하려면 또 별도의 세션을 운영해야 되니까 그 정도로 일단은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이건 아주 간단한 질문인데 이윤경 선생님께서 김세원 선생님 개발하신 인정교과서 어디서 구매하면 될까요?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고요. 인터넷 검색창에 인공지능 교과서 최초의 교과서를 검색하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왜냐면 여기에 네, 출판사를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애매합니다. 예. 네네네. 네,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인공지능 교과서 김세호 이렇게 검색어를 하시면 인터넷으로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 전남대학교 이현명 선생님께서 김세원 선생님의 말씀 중에 중등교육에서 교육과정 편성이 계열성을 강조하다 보니 교과별 경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교육과정에서 다른 교과에 연계한 수업을 요구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계열 중심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교과에 경계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제안해 본다면 연계나 통합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는 수업일 경우 공동 수업 실수로 인정하도록 교육부에 제안하면 어떨까. 또한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연관된 과목의 교사들이 모여서 공동 수업을 설계하고 운영하면 좋겠다라고 주셨는데 실제로는 이제 현장에서 많이 하고 계시는 방법이긴 한데요. 네, 김세호 선생님께 간략하게만 지금 시간이 벌써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김호원 교수님 질문이 또 굉장히 또 많이 있어서 네, 간략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도 운영은 일부 하고 있는 거죠? 일부는 하고 있고요. 그 연구 수업 같은 거 중심으로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요것도 요번에 코로나 계기로 해서 온라인으로 수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학교 선생님만 아니라 다른 지역 선생님들하고도 같이 연합해서 융합해서 수업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아까 이지한 선생님 여기 줌을 통해서도 의견을 주셨었는데 이지한 선생님 영어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예. 실제 수업 사례가 굉장히 와닿았다.
그런데 이제 광성중학교에는 3D 프린터가 구비되어 있고 관련 교육이 혹시 있는지, 또 인천 지역에도 이런 게 있는지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아, 일단 3D 프린터에 대한 기계가 있고 또 관련해서 활용한 교육이 있으신지를 궁금해하셨습니다. 3D 프린터가 있는데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3D 프린터가 학교에서 사용을 좀 자제해 달라는 게 많아요. 왜냐면 저기 환경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그 문제가 발생된 게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모여서 피지컬로 만들고 뭔가 제작할 때는 3D 프린트가 필요한데, 문제는 3D 프린터가 정말 느려요. 느려서 하나 출력하려면 애들이 하루 종일 기다리다 그다음 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뭔가 최종 산출물을 만들 때는 필요한데 중간 과정에는 좀 어렵다는 게 네, 있습니다. 그리고 예. 고맙습니다. 숭실대학교의 이강희 교수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김세호 선생님의 생생한 현장 경험 말씀 너무 좋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인공지능을 접목한 엠블록의 경우에 인터페이스나 프로그램들이 중국 색채가 강하고 불안정성이 좀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강의하시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셨거나 아니면 스크래치나 엠블록, 엔트리, 또 기타 툴 등 장단점 등을 조금 현장에서 사용하실 때 의견이 있으시면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엔트리의 장점은 한국에서 만든 거고요. 스크래치 장점은 전 세계적으로 법률적으로 사용한 거고, 엠블록의 장점은 다양한 아두이노 센서를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엔트리도 사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센서들을 몇 개밖에 못 써요. 한 5, 뭐 8, 많아야 한 8개 정도밖에 못 쓰고, 엠블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구현해 놓은 게 90개까지를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놨거든요. 확장 블록으로요. 그래서 학생들이 뭔가를 더 만들고 싶어 할 때는 메이킹 쪽이라든지, 그리고 AI를 활용해서 하고 싶은 거는 엠블록이 더 좋다기보다는 좀 가짓수가 많고요. 그래서 하나 여기서 제안하고 싶은 거는, 우리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여기 많이 계시니까 우리 한국형으로 한번 만들 수 있는 거를 한번 좀 만들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엔트리 만드는 네이버 커넥트 재단하고 일하는 게 있으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약간 네. 아두이노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하면 좋겠다. 1년에 네네. 한 번 정도씩 개발을 하니까 예. 의견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 혹시 필요하면 김세현 선생님 모시고 또 의견을 같이 예, 들어보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예.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 전북대학교의 조현승 선생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중학교 현장에서 실제 수업에서 말씀을 주셔서 너무 좋았다. 질문은, 학생들이 AI에 대해서 기초적인 것을 배우고 졸업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수준 정도까지를 목표로 하시는지, 예를 들어 파이썬으로 하고 있는 딥러닝의 알고리즘의 기초 정도는 이해하는 것인지, 중학교 학생의 학습의 성취 수준을 어느 정도로 설정하고 운영하시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아까 우리 김원 교수님께서 저 학생들이 어렵게 하면은 포기율이 높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아까 저도 강의하실 때 진입 장벽이 좀 낮아야 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프로그램 쪽을 배우면 프로그램 쪽 문법 쪽을 따로 배우는 게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배우면서 같이 배운다는 건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폐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영어에서도 영어 문법이 있듯이 프로그램에도 프로그램 하는 방법을 텍스트를 배운 상태에서 파이썬을 들어가면 괜찮은데, 학생들이 그냥 따라하기만 해서 재미가 흥미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에서 기본적인 블록은 다 배웁니다. 엠블록에서 하는 거 블록은 다 배우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어떻게 하는지는 알아요. 근데 그 블록 안에가 이게 블랙박스 같잖아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배우면서 '아 이게 이거구나.'라는 거를 깨우치게 하는 게 저희 교육의 목표입니다, 중학교에서는요. 예.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김세호 선생님에 대한 질의응답을 일단 1차로 마치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호원 교수님께 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남질 않아서 짧은 답변을 조금 요청드려야 될 것 같은, 너무 죄송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 전남대학교 이현명 선생님. 우리 이현명 선생님은 세 분께 모두 질문을 주셨는데 네, 김호원 교수님께 기술적인 변화 속도가 빠른데 인간의 인식의 변화 속도는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 의식의 변화가 생길 때도 역량이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은 의식이 변화해야 역량이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인공지능 또는 초연결 시대에 맞는 의식의 변화 또는 인식의 변화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인식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또 따로 있을지에 대해서 기술의 발전에 비해서 뭐 사회적인 인식이 변화가 좀 늦다고 인식하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이현명 우리 전남대 이현명 선생님 질문이랑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그 조윤희 선생님 질문이 뭐 제가 답변하는 게 아마 동일한 형태로 아마 답변 아마 하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네. 결국은 의식의 변화 그리고 변화는 사실은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 뭐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게 이제 강제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는 뭐 그 바람직한 것도 아니죠. 자연스럽게 변화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뭐 아까 또 우리 그 선생님께서 그 김세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흥미를 유발시키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게임을 좋아하면 게임에 실제 AI랑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어떤 식으로 지금 만들어지는지 뭐 음악을 좋아하면 심지어 이제 AI로 뭐 겐 모델이라고 하죠. 작곡을 뭐 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뭐 직접 이렇게 개발해서 코딩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 잘 활용을 해서 보여준다든지 그리고 이제 어떤 이런 조금 이제 흥미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이 접근성이라고 하죠. 쉽게 그냥 인터넷 뭐 우리 그 온라인 코딩하는 그런 사이트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잘 이렇게 학생들이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쉽게 뭐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한다든가 아주 복잡한 게 아니라 그냥 웹사이트 접속해서 기존에 있는 코드를 이제 조금만 수정을 해도 어떤 의미 있는 걸 할 수 있다. 흥미 유발, 뭐 어떤 흥미 유발이 사실 가장 중요한 어떤 우리 학생들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은 기존에 이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지식들, 그런 환경들, 관심사들, 그거랑 소프트웨어, 그거랑 AI, 그거랑 사물 인터넷을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연결을 우리 선생님들께서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진행자의 역할까지도 도움을 주셔서 답변을 묶어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인천 진산중학교 이지한 선생님께서 지금 그 사례로 말씀해 주신 예. 컴퓨터과학고가 마이스터고인지 아니면 일반 특성화고인지 예. 질문을 주셨고 또 요새 인천 지역의 마이스터고가 학생 지원이 줄어들고 있어서 부산 지역이나 다른 지역의 전자회로 인공지능 관련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의 고입 입시 충원율 뭐 지역에서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인기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떤지 질문을 좀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특성화고를 부산 지역에 있는 30 몇 군데를 저희가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마이스터고는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하고 다양한 마이스터고가 전국에 한 50 몇 개 정도를 2개 정도인가요?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발표에서 얘기한 거는 그냥 일반 특성화고인데 소프트웨어 중점 특성화고가 있습니다. 그 부산에는 강서 쪽에 최근에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는 이제 그 자료에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고 이제 따로 추가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전반적인 특성화고 분위기는 인천 지역 금방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적인 공업 계열의 이런 특성화고의 경쟁률, 지원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쪽, 소프트웨어 쪽으로 조금 강조가 되는 컴퓨터 과학고, 소프트웨어 무슨 이런 특성화고의 경쟁률은 조금 유지하거나 아니면 조금 오히려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는 저희 부산 이제 작년에 이제 첫 번째 학생 받았고 이제 요번 내년이죠. 지금 이제 1학년이 있고 내년에 2학년이 오는데 거기는 경쟁률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꽤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학생들도 결국은 학생들도 이런 어떤 외부 학생들과 학부모님께서 결국은 어떤 이런 변화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나 AI라든지 사물 인터넷 이런 어떤 관점에서
좀 이제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그쪽을 조금 더 선호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은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 질문이 조금 남았는데요. 그 전체적인 질문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 마무리 그 말씀 겸해서 가볍게 세 분께 동시에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대 조현기 교수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세종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는 조영기입니다. 현재 AI의 실생활 적용을 위한 융합교육을 강의하고 있는데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과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수업을 1학기 때 하셨고 한계가 있는 것은 기본적인 코딩 역량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수업에 적절하게 필요한 기술을 제작하는 것에 한계가 좀 있다. 그래서 컴퓨터 공학 전공 오늘 또 김호은 교수님도 오셨는데 같이 이렇게 이런 교육적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한번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육용으로 쓰고자 하지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기술적 한계가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AI 융합교육 전공을 하고 계신 신혜정 선생님 현직 교사이시죠. 저희 이화여대 재학 중이신데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 AI 융합교육을 중심고등학교로 내년 신입생을 위한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1, 2학년에 이 분야에 대한 교육이 없이 고교를 졸업하면서 학년간 학습 내용과 역량에 큰 차이가 보이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신입생은 이제 교육과정이 처음부터 이제 있고 현재 재학 중인 1, 2학년은 갑자기 이제 이 과정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런 AI나 이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격차를 어떻게 줄이면 좋을까 하는 또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신혜정 선생님이 안고 계신 진짜 당면 과제이신 것 같고요. 그 김병 선생님 질문은 아까 김세현 선생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에듀 메이커보드도 좋다 이렇게 아까 답변을 주셨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유튜브에서 첫 번째 유튜브 질문만 드리고 뒷부분을 유현주 교수님께 못 드렸었는데 송명희 선생님 아까 질문이 있었습니다. 유튜브에 있었는데 교사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초등학교에서 AI 융합교육의 지향점은 어느 정도 수준이면 좋을까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질문에 현재까지 올라온 건 제가 다 소개는 해드렸는데 다 세세하게 답변을 드리기에는 시간에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세 분께 마지막으로 한 번씩 저 말씀을 좀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겸 관련된 질문 중에 또 혹시 의견이 있으신 부분을 코멘트 해주시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대 유현주 교수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들을 다 깊이 좀 들어가 봐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긴 합니다. 네,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 약간 이제 초등학교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질문 주신 것도 그렇고 또 이게 학생들에게 맞춰서 저희가 뭐 그 비형식화를 한다거나 쉬운 수준의 내용은 어떻게 또 초등학생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세분화한 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초등학교를 위한 융합교육의 적용 사례를 제가 볼 때도 이제 저걸 꼭 가르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가 또 꼭 답이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 부분이 굉장히 잘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숙제로 남아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정리가 잘 안 된 게 많은 만큼 사실은 교사분들이 많이 파트너로 애써주셔야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셔서 더 이제 주역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많은 것들 배울 수 있는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 김세호 선생님께 마지막 마무리 말씀까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현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계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는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선생님들이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모르는 거라든지 알고 싶은 거를 솔직히 질문도 솔직히 다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모든 게 다 같이 마음을 열면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뭐 내 가시적으로 가리지 말고 모르는 거 있으면 항상 질문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했으면 우리 정보 AI 교육이 발전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호영 교수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학생들의 학생 상황에 맞는, 학생 수준에 맞는 그런 어떤 조언이라든지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자, 그러려면 이 선생님들을 뭐 교육 당국이나 교육청, 지자체,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 대학원생들, 교수들이 우리 이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뭐 도와줄 수 있는, 반드시 도와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채널이나 커뮤니티 이런 것들을 어떤 제도적인 것 외에도 비공식적인 이런 어떤 커뮤니티 채널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결국은 선생님들을 도와줘야 그 선생님들께서 조금 이제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백그라운드 더 갖추어서 결국은 이제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오늘 8번째 포럼을 운영을 했는데 정말 한 해 한 해 거듭될 때마다 해결되는 문제도 있지만 쌓여가는 질문과 고민거리들이 이제 늘어나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도 굉장히 많은 이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은 것과 동시에 또 많은 과제들을 또 안고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 말씀해 주신 대로,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탄탄대로를 달리는, 고속으로 달리는 자동차에 올라탄 게 아니라 정말 앞이 깜깜한데 우리가 이제 길을 개척하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정말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한 칸 한 칸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정말 AI 융합교육은 관련된 전공 교수님들만 해도 진짜 너무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김호원 교수님 사실 우리가 AI 융합교육이라는 이름이 아니었으면 만나 뵙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또 유현주 교수님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관계 형성을 통해서 또 새로운 또 전진에 또 길을 함께 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정말 귀한 토요일 오전 시간을 저희와 함께 해주신 발표자분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줌과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해 주신 교수님들, 전문가분들 또 현장의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첫 인사에도 말씀드렸지만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즐거운 성탄과 행복한 연말연시, 그 오미크론 때문에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연말연시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너무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